제가 이렇게 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샘플로 전에 옛날에 이거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만들어 놨던 샘플을 갖고 몇 개를 데모로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어레이라든가 배열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고급적인 수학도 수학 함수라든가 뭐 그런 공학적인 수학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 전에 만들어놨던 샘플 파일을 열어갖고 몇 개를 보면서 뭐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개념을 그냥 샘플을 열어갖고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걸 끝내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이거 yet another language를 설치를 하시면 이게 my document 속에 yet another while work라는 폴더가 보이고요. 그 속에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샘플이 있는데 샘플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뭐 몇 가지만 이 중에서 골라갖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번도 배열을 안 했으니까 배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배열이 어딨나 한번 봅시다. 배열. 예, 배열이 여기 있네요. 그 어레이 뭐 기본 여기 어레이 한번 열어갖고 어레이를 한번 열어보고요. 여기 이제 배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정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값을 입력 받아갖고 그 배열을 이제 개수를 갖고 지금 배열을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배열을 선언해 갖고 이제 변수 값을 입력하고 이제 무작위로 랜덤으로 값을 정의하고 그걸 이제 정의한 다음에 랜덤을 발생시켜 갖고 값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이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배열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배열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 정도 하겠다. 원소 개수를 10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소 10개를 0에서부터 9까지 무작위로 이렇게 할당해 갖고 이제 화면에 출력해 보면 여기서 이제 무작위로 랜덤으로 할당을 하고 마이너스 10에서 제가 1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에 무작위로 랜덤으로 10개를 할당을 한 다음에 이제 화면에 출력한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도 그렇고 눈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딴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Array 2 Dimensional 여기 있네요. 이걸 열어갖고 보면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은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 dimensional array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과 열의 개수를 이제 만들고 행과 열의 개수를 이제 입력받아 갖고 그 다음에 뭐 크기도 이제 변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배열의 값을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값을 이제 출력을 쫙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 가로 10개 그 다음에 이제 행 10개 열 10개 이거 10 x 10 행열을 배열을 이제 무작위로 입력해서 이제 출력해 볼 겁니다. 이렇게 10 x 10 10개의 행열을 무작위로 입력을 해갖고 그냥 출력해 본 겁니다. 뭐 이게 기본 이제 행렬에 관한 매트릭스 배열에 관한 거고 2차원 배열이고 뭐 다차원 배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초기화하는 거 어떻게 값을 이니셜라이즈 시킬 것인가 이제 값을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걸 좀 크게 해갖고 매트릭스 M을 정의하는데 배열 M을 정의하는데 값을 1, 2, 3 5개의 엘리먼트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정의하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면 이거 코드 파일을 열어서 보면 알 겁니다. 요거는 이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초기화 시켜 갖고 그리고 뭐 쭉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행렬 그 매트릭스를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그, 뭐 펑크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랭귀지에서 말하는 람다 함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이거를 이제 조금 크게 보면 그, 그 실수 xy를 정의하고 y를 이제 람다 함수로 만든다. x 곱하기 sin x라는 게 람다 함수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제가 펑크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 다른 언어에서는 람다 함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쭉 이렇게 쓰는 거, 계산하는 거, 어떻게 쓰는가 그런 걸 이제 데모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데모 해보면요. 이거 뭐 계산해 가는 겁니다. 예. 어, 예. 뭐 이거 쭉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클래스 벡터 복소수 계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역행렬 계산하는 건데 역행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행렬 이거 이제 행렬 2차원 행렬 m과 2차원 행렬 n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그 행렬 m을 이제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원소를 가지고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된 걸 갖고 초기화된 걸 이제 화면에 출력합니다. 초기화된 행렬의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n은 역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m 행렬의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갖고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이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네요. 이 행렬의 역행렬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뼈빠리가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 이런 거 이제 요즘 최근 고급원에서 쓰이는 트라이 캐치에 관한 거 익셉션에 관한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티저 펑크션에서 m 값을 throw를 하고 뭐 리얼 값은 리얼 throw 하고 그걸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try 해갖고 캐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ry catch 구문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한번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 5를 잡았다 그러네요. 여기서 값을 이제 true 뭐 try catch를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어떤 걸 해보면 이제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푸는 거 수치 해석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거 그 x 곱하기 4nx x 곱하기 4nx를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이제 푸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예. solution of x 곱하기 sin x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파이에서 플러스 2파이 사이일 때 요게 이제 이 근의 방정식 이 함수 x 곱하기 sin x의 근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x 곱하기 코사인 x를 이제 요 범위 x 범위 속에서 풀 때 이 근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뭐 뉴턴 방식인가 그런 방식으로 방정식을 이제 근의 근을 이제 해석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공학적으로 복소수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소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기는 이제 복소수가 이제 기본 랭귀지의 기본 단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복소수 실수에 2를 넣고 허수부에 3을 넣어갖고 뭐 복소수의 절대값, 그 복소수의 크기, 그 다음에 이거는 복소수의 그 아규먼트라 그러죠. 이거 각도를 아규먼트를 레디안 각으로 이제 출력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복소수의 크기 아규먼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부, 허수부 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복소수 C1과 C2가 있을 때 C1 더하기 C2 이 연산자도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복소수를 그냥 네이티브 그 인트린직 데이터 타입으로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 이제 복소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요것에 이제 아규먼트 각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규먼트 각이 디그리로는 이렇게 된다. 레디안 각으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복소수 2, 3의 실수분은 2고 허수분은 3이다. 뭐 그 다음에 그 복소수 컨주거트는 지금 뭐야 그 뭐라 그러죠? 복소수의 컨주거트를 2, 3의 컨주거트는 3 2-3이다. 그 다음에 뭐 복소수 계산하는 걸 이렇게 쭉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벡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벡터 계산을 이제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단위 벡터를 x, y, z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벡터를 v, a, b, c 선언해갖고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벡터를 이제 벨트 절대값 크기 뭐 벡터 이제 그 두 벡터의 합,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차, 그 다음에 두 벡터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해갖고 다트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뭐 이렇게 벡터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벡터의 합은 이렇게 된다. 두 벡터의 차는 이렇게 된다.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다트 프로덕트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은 이렇게 된다. 뭐 스칼라 곱 뒤에서 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로 나눈 거. 근데 벡터 A가 이렇게 있을 때 각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는 각각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벡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 걸로 이제 고유치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유치 계산하는 거. 이거는 좀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수학인데, 그 행렬이 있으면 이게 행렬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렬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행렬 원소가 식입니다. 그 각 행렬의 엘리먼트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식으로 줬을 때, 이거를 이제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각 원소를 나열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행렬식을 이제 풀어갖고 크레머 공식으로 풀어갖고 뭐 이렇게 여기 보면 결국 이제 아이젠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젠밸류 고유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해서 아이젠밸류를 보여준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원래 그 매트릭스의 M의 원소는 이렇게 되고 엘리먼트는 이렇게 되고 H 디터미넌트 행렬식은 값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고, 실행해보면 아이젠밸류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학적인 그런 수학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가지 많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이 파일 이걸 다 끄집어내고 하나씩 다 설명한다는 건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클래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클래스 클래스 이렇게 했는데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클래스에 대해서만 한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 속에 이제 클래스 섭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그 엘리먼트란 클래스 속에 이제 atom이란 이제 섭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atom 속에 이제 멤버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고 그 엘리먼트 선언하고 수소 원소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수소는 전자 하나고 질량 1이고 산소는 전자 16개 있고 질량이 32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파일 다 열어서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